오늘 짤막하게 한 20여 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직이라는 것,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죠. 지인께서 한 식당에서 이런 글귀를 봤다고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행초서라고 그러죠. 굉장히 행서에다가 초서에 가깝게 밀부 글자들은 그래서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글 내용을 보면은 명심보감에 나온 이제 글귀예요. 명심보감 어느 편에 나온 것인데, 우선 한번 그 내용을 정자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직이 천종소, 그 다음에 화불 투기. 자, 일구다. 이런 글귀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음을 달아볼게요. 주봉직이 천종소, 화불 투기. 자, 일구다. 일곱 글자지. 7원으로 되어 있는 대꾸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선 한번 여기에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그러죠. 여기 술주자, 만날 뽕자. 술이 만나다. 무엇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직이, 중점적으로 직이, 나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직이를 만나면은 천종소. 이때 이 종자는 세국종자지만은, 그 자루가 손잡이가 없는 조그마한 찬, 이걸 종이로 술잔종 그렇습니다. 자, 술잔. 그러니까, 술이 나를 알아주는 좋은 벗을 만났을 때는 천잔도 적고, 천잔도 부족하다, 적다. 말이, 불투기, 투기죠, 여기. 말이 잘못 나오고, 상황이나 시나 때에 맞추지 못하고 잘못 나온 말은 단 한마디도 일구, 한마디도 많더라.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술이 지기를 만나면은 천잔도 부족하는 것이요. 말이 잘못 나오고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때에 맞지 않으면은, 한마디도 많은 것이다. 자, 우선 여기에서, 첫구를 한번 이렇게 봐보도록 해서, 이 핵심적인 것은 술이라기보다도 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이. 그래서 직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알지자에 몸기자. 그래서 나를 알아준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어가면서 아는 사람은 통상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은 그 관점이 굉장히 넓지요. 그냥 막연히 얼굴만 아는 것도 아는 것이고 이름 석자만 아는 것도 아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은 상대편도 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상대편을 알고. 그런데 단순히 나는 상대편을 잘 아는데 상대편은 나를 잘 모른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나 상대편이나 똑같은 관점 속에서 아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이란 이야기는 겉만 알거나 그 사람의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력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상황까지도, 환경 조건까지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아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는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은 많아요. 난 고위관직에 누구를 안다. 그러지만 막상 또는 그 어떤 직책에 있거나 사회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나를 잘 모른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호간에 그 중에서도 진짜 그 사람의 환경, 마음 상황까지도 그런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 직이라는 말을 쓸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도 한문에 또는 한자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선비는 뭐예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꾸민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바로 직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가장 인구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또 적어놓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 자, 선비사자예요. 선비는 사위. 여기서 직이. 사위직이 차사. 선비라고 하는 것은 사자니까 선비죠. 선비라고 하는 것은 뭐 선비의 개념이 뭐 상당한 이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직이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여자는 어째요? 여위. 여인은 여위 열기. 여위 열기 자용. 그렇죠. 여위 열기 자용.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열 그러지만은 사랑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얼굴 용자리만은 꾸민다, 화장한다 그 말이에요. 화장을 하고, 이것도 역시 대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우선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로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요 금방 사위, 직이, 차사, 여위, 열기, 자용 요 내용을 좀 밀도 있게 그렇게 살펴보면서 금방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이 나온 것은 사위직이 자사, 여의열기, 자용, 요것은 사마천의 사기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 자, 사기의 자객열전. 자, 자객열전의 애양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 애양편에 보면은 이 애양이라는 사람이 애양이라는 사람은 춘추 시대 말기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애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군이 있었어요. 주군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지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백. 이 지백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 던지는 것이죠.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백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지백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투는다면은 조시성을 가지고 있는 조양자라는 사람. 자, 조양자라는 사람하고 다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조양자에게 이 지백이 죽게 돼요. 죽게 되죠. 조양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지백이라는 사람의 가신으로 있었던 애양이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조양자를 죽이려고 이제 자객으로 이렇게 나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양자를 죽이려 했지만은 이 애양은 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죽이려다 못 죽이고 또는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똥간 같은데 그런 데에 숨어 있다가 조향자를 죽이려다가 또 결국 못 죽이고, 또 어떤 때는 시검대회를 차려가지고 완전히 변장을 해서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죽이려다가 또 이렇게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주군을 위해서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해서 조향자가 살려줘요. 그런데 다시는 이제 나를 시해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고 살려주는데 번번이 이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향자가 세 번째 예양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원래 지백을 섬기기 이전에 중행씨라는 사람하고 범씨라는 사람, 자, 중행이라는 사람하고 범씨라는 사람을 이미 섬긴 바가 있었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행이나 범씨를 위해서는 그렇게 네 목숨을 내놓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지백만을 위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예양이 바로 흔히 이야기가 유명한 사회주의자사 여의열기 자영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선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법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다. 바로 내가 이전에 섬겼던 중행씨라든가 금방 이야기했던 범씨라든가, 중행씨라든가 이 범씨는 나를 그냥 가신으로만 여겼지 제대로 나의 능력이라든가 나의 사람됨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는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생겼던 지백은 어째요? 자기를 가신이었지만은 자기를 제대로 사람답게 완전히 자기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대접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째 지백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한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양이 아까 조향자에게 내가 지금은 비록 이제 너에게 이제 죽게 되지만은 그래도 내 목표를, 뜻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당신 옷이라도 좀 내가 칼로 베고 내가 죽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조향자라는 사람이 어째요? 아주 감탄을 하죠. 안 봐도 이제 눈에 뻔한 그런 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이렇게 보여서 주니까 예양이 칼로서 그 조향자의 옷을 갖다가 갈기하게 찢고, 그러고 나서 조향자에게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알아준다라는 것은 어째요? 그냥 똑봉을 주고 월급 주고 그냥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줄 때 우리는 이 직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직위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또 같은 의미로 아주 쓰이는 유명한 또 그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했죠. 직이란 말하고 관련해서 지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지음. 단순히 보면은 지음, 음을 알다. 이것도 바로 직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음은 음을 알다. 왜 직이하고 지음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세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가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종작이라는 사람이에요. 종작이. 배가와 종작의 이야기. 예? 이 배가라는 사람은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죠. 이 배가라는 사람은 원래 춘추시대 때 말 진나라 대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검은고, 금에 대해서 우리는 통상 금 하면은 이제 검은고를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금에 대해서 이 금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그 실력과 능력, 그 다음에 금을 잘 타요. 금으로써 탐으로 인해서
못 패는 소리가 없을 정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면은 악기 잘 타는 사람 그렇죠. 피아노가 되었든 바이올린이 되었든 우리 국악기 중에서 검은고가 되었든 가야금이 되었든 간에 잘 타는 사람들 보면은 그것으로서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다 읊어낸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배가라는 사람은 바로 그 금을 이렇게 잘 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자기의 금 타는 금을 타는 그런 어떤 실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배가라는 사람이 진나라 대부였는데 이 종자기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가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런데 이 초나라 사람인데 나무꾼이었어요. 우리가 통상 초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꾼. 이게 그냥 아주 이제 일반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배가라는 사람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하루는 한 곳에 앉아가지고 이게 금을 탁 이제 금고를 타고 있는데 이 종작이라는 사람이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그 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건 지금 이런 곡으로 타고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배가가 타고 있는 그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그냥 자기 음을 이렇게 알아줬다. 그래서 이제 배가와 종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배가가 높은 그냥 다 흘고 그냥 유의하게 흐르는 어떤 넓은 그런 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을 타니까 종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양양해약 강하. 한번 적어볼까요? 양양 넓고도 넓구나 해약 강하. 이때 여기서 통상 나오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장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자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장강을 이야기하고 하는 중국 문명을 일으켰던 강, 황하강을 이야기해요. 황하.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고유명사였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강이나 황하같이 넓고도 넓구나. 그런데 또 배가가 그 높은 산을 생각을 하면서 금을 타니까 종자기가 옆에다가 높고도 높구나 태산 같구나 이렇게 그냥 감탄하면서 이야기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죠. 해약 태산. 여러분 아시죠? 태산, 중국의 태산. 실질적인 높이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태산이 중국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타오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국에서 천자로 등극을 하면은 반드시 태산에 가서 하늘신과 땅에 지신의 제사를 올리니까 그걸 우리가 봉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태산. 그러니까 태산은 높이 자체는 실질적인 높이는 1550여 미터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태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웅장하고 크고 온 천하에 태산만큼 높은 산이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종자기가 배가가 그렇게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금을 탁 타면은 옆에 있다가 이 아자가 산 높을 압니다. 높고도 높구나. 뭐 같아요? 태산 같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니까 배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금을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그래가지고 탁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양 그러면은 산이 높고 물이 넓구나 황강이나 장장같이 이제 그것을 연상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제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가 일정하게 이제 자기 임무를 마치고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이 만났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종자기가 그때 병으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배가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타는 금의 음을 알아줄 사람이 이제 없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서 더 이상 금을 타지 않고 줄을 끊어버렸다. 그 유명한 뭐예요? 배가절연입니다.
배가 절현. 배가가 절현. 금의 금을, 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자기야말로 배가가 타는 것을 타고, 또 종자기가 이렇게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고면은 배가는 그걸 갖다가 의무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얼마나 마음속으로 서로 상대편을 제대로 아냐고 말이에요. 그거 우리는 지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 관계를 지음의 관계다. 그건 직이라는 개념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이와 지음은 그런 개념으로 쭉 이렇게 사용이 되어 왔다. 우리가 그 동양화를 이렇게 보면은 산수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한 노인이 이렇게 금을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한 노인 옆에가 있거나, 그러면서 또는 산수화만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산과 강이 이렇게 볼 때 고산유수란 말이 이렇게 화재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산유수. 산이 높고 물이 흐른다. 그게 아니고 산 높고 물이 유유하게 흐른다. 고산유수. 그런데 이 고산유수가 바로 배가와 종자기의 이야기를 표현한 거예요. 산이 높고 물이 흐른다는 것은 배가와 종자기의 관계를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아까 양양하고 그 다음에 아하 하더라.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지음 관계를 표현하는 그림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사람들은 고산유수, 산이 참 높게 이렇게 잘 그려져 있고 물은 찬찬하게 이렇게 유유하게 흐르고 있구나. 그걸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말이죠. 우리가 동양화를 그래서 볼 때는 그림을 보는 데서 넘어서 가지고 그림 내용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런 개념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동양화를 보는 그림에서 읽는 그림이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을 때 또 상세히 한번 말씀드릴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지기 천종소와 화불투기 일구다라는 내용은 지기와 그 다음에 지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여기에서 기왕이 대꾸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기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투기는 뭡니까? 어떤 기회를 엿봐 가지고 이게 배팅을 하는 거,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투기한다. 이거 투기와 이제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대를 이루면서 하는 것으로서 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투자. 자본을 던진다. 그런 이야기죠. 투자. 그런데 투기와 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러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내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투입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과는 관계가 없이 단순히 이익만을 바라면서 또 노력도 없고 추후에 나타나는 생산성도 없고 노력도 없이 이익만을 추구해서 기회를 엿봐가지고 배팅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같은 데를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전혀 노력이 투입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시세 차익만 노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투기란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주봉지기 천종소와 그 다음에 화불투기 일구다 하는 대꾸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뭡니까? 항상 명심하고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지기 천종소와 화불투기 일구다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으로 연관시켜서 많이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사람은 뭐예요?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수천 명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주식 경제는 뭡니까? 천개유. 주식 경제는 천개유요. 금난지우는 일개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술 먹고 밥 먹는 데는 다 가까운 친구들 있는 것 같지만은 금난지우 어렵고 힘들 때는 살펴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아주 유명한 그런 문구들이죠. 그런 문구들도 금방 주봉지기 천정소고 화불투기 일구다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뭐 가정에서도 별로 이런 글들을 안 걸어놓고 그러는데 전에는 각 가정마다 이런 글들을 많이 걸어놓고 특히 이 남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가 다 옛날에 찻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런 글들이 많이 이렇게 경구라고 그러죠. 걸려져 있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직이란 말, 정말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사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